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90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 스마트기기 지급 실종 예방. 성남시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지급 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의 하나로 추진돼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지급하는 기기는 가로 3.9, 세로 3.9, 두께 1 크기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장치다. 신발 갈창 밑에 갈거나 목걸이, 가방 등에 메고 다니면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그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거리나 위치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있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2,200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200명의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091 7.7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발달장애인이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 091반 05에 있는 스마트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저소득 발달장애인 가구 중 저연령 6세 물결표 사인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 뒤 오는 8월 18일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앱 설치,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한다. 스마트 기기도 이날 나눠준다. 성남시 등록장애인은 36,123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0.4%인 3,751명이다. 시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과도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태평동에 있는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돌봄반, 정원 12명을 6월 19일 신설했다.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도 지원에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스마일 통장 사업, 4.24 물결표 사인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엔 시세의 40% 수준으로 주택 8가구를 제공하는 사업을 편다. 신상진 시장, 집중호우 대비 재해복구 사업장 안전관리 총력 주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산성터널 도로 비탈면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재해복구 사업 완료되어 다행이지만 오늘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므로 더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풍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점검과 사업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신상진 시장은 11일 오전 9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남한산성 일대 산성터널 도로 비탈면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복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기 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신 시장은 시정의 최우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시민 안전 위험 요소를 현장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하는 선제적 대비 태세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사업장의 항구복구 추진사항 점검 등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 확립에 나섰다. 11일 오전 8시 20분 호우주의보가 내려지자 즉각 탄천 산책로와 호우에 따른 위험지역 접근 금지 및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지난해 8월 3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사업 신속추진 TF팀을 운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공공시설 재해복구 사업 항구복구를 완료하고 태평물놀이장 일대 제방도로 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을 상시 확인하여 예비특보 발표 시부터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수원시 2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간담회 개최. 수원시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원시 동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일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강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치보육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보육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2024년 신규 사업을 공유했다. 또 홈페이지 개편, 노후화된 시설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수원시와 소통하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센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원시 동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도서관, 아이사랑 놀이터, 시간제 보육, 영유아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치료실 등을 운영한다. 또 발달선별 검사,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 부모 자녀 참여 프로그램 등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성남시는 이달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는 1회당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 종류별로 체외 수정, 시험관, 시술 신선 폐하 최대 9회,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 폐하 최대 7회, 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회, 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이 이루어진다.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수정, 중원, 분당 등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으로 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성남 지역 난임 부부는 지난해 말 기준 5,569명,
남성 2,141명, 여성 3,428명으로 집계된다면서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처라고 말했다.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 개최. 수원시는 6일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관내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2020세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를 열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을 시민, 공공기관, 단체에 알리고 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드림 장애인 작업장, 행복을 만드는 집, 해피해누리 작업장, 홈의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무궁화전자,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4. 작은 행동 한사랑 등 15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생산품을 전시했다. 또 복사용지, 서류봉투, 제과제빵, 핸디 청소기, 면장갑, 비누 등 생산품을 판매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박람회를 관람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 홈의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판매하는 빵을 구매했다. 현재 수원시가 지원하는 근로사업장 1곳, 보호작업장 14곳,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3곳 등에서는 510여 명의 장애인이 자활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재활 자립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남시 100세 건강 맨발 황토길 6곳 차례로 개장. 성남시는 공원 등의 100세 건강 맨발 황토길 6곳을 조성해 오는 9월 말까지 차례로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맨발 황토길은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의 하나로 추진돼 수진대원 위례 중앙율동공원과 구미동 공공공지에 조성된다. 투입하는 총 사업비는 34억 5,100만 원이다. 먼저 수정구 수진동 수진공원 내 맨발 황토길이 오는 7월 10일 개장해 시민을 맞는다. 수진공원 맨발 황토길은 길이 525m, 폭 1.5m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기존 녹지대와 나무숲 그늘 밑에 황토를 20 깊이로 깔아 황토길을 냈다.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맨발로 폭신폭신한 황토길을 걸으면서 도심 속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수진공원 황토길 개장식은 이날 오전 10시 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에서 열린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민생 탐방 현장 토크 등이 진행된다. 이어 7월 11일 중원구 하대원동 대원공원 내 400m 길이의 맨발 황토길이 시민에게 개방된다. 위례공원 맨발 황토길 1200m, 은 7월 말 개장하며 중앙공원 맨발 황토길 1200m, 은 8월 초 일부 구간 500m, 을 우선 개장한 뒤 9월 중 모두 개통한다. 율동공원 맨발 황토길 500m, 과 구미동 공공공지 맨발 황토길 419m, 은 9월 중 개장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권 내에서 건강을 챙기고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숲을 이룬 공원 안의 맨발 황토길 걷기 코스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면서 시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